특히 면역 상태가 굉장히 떨어진 이런 환자분들한테 오남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세균성 관절염 발생을 시킨다든지, 이런 오남용으로 인해서 관절 상태가 더 망가진다든지 이런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관절 주사는 굉장히 신중하게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관절염에서 이제 주사 치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주사 치료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되게 약물 치료를 해봐오고, 약물 치료에도 이제 증상이 이제 호전이 없는 환자거나 아니면 처음에 오셨을 때 이제 증상이 너무 심해서 이게 약물 치료로 좀 조절이 좀 어렵겠다라고 판단되는 환자에서 수술 전 단계로 이제 할 수 있는 치료고요. 이게 주사를 맞는다고 해서 관절염이 안 생긴다든지 관절이 회복된다든지 이런 거를 기대하지는 않고요. 대개는 이제 증상을 가라앉혀서 운동을 해서 얘가 회복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역할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절 주사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 점은, 관절 주사를 워낙 많이 쓰고 환자분들도 여기저기서 많이 맞으시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안전하고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무릎 관절이라는 거는 안에 세균이 하나도 없는 굉장히 청정한 아주 깨끗한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무릎에 주사를 놓는 과정 중에서 피부에 있는 상재균이라든지 외부에 있는 균이 관절 내로 들어갈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는, 주사 바늘이 관절 안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균이 무릎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를 하거든요. 외래나 저희가 이제 응급실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은 주사 치료라든지 아니면 한의원에서 칩을 맞는다든지 이런 치료 이후에 그 세균이 관절 안으로 들어가서 세균성 관절염으로 수술하게 되는 환자분들이 자주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주사 치료가 항상 안전하지는 않다. 특히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신기능이라든지 간 기능이라든지 영양 결핍이 있다든지 당뇨가 심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대개는 이제 면역이 굉장히 떨어져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균이 무릎 안에 들어오더라도 정상적인 면역을 가진 분들은 균에 대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이렇게 면역이 떨어지신 분들은 이제 균이 한번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균들이 확 번식을 하면서 안에 이제 세균성 관절염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면역이 굉장히 떨어진 환자들은 주사 맞는 거는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주사 치료 제제는 보면은 슬라이드에서 보는 것 같이 뭐 스테로이드 제제부터 해가지고 워낙 다양한 주사들이 있는데요. 요걸 제가 다 설명드리기도 어렵고 이제 가장 흔하게 쓰는 주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일 많이 쓰는 제제는 이제 스테로이드 제제입니다. 흔히 이제 환자들 사이에서는 뼈 주사다, 아니면 뭐 이게 우유빛깔 띈다 그래서 우유 주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친구들은 사실은 효과가 굉장히 좋고 말 그대로 스테로이드이기 때문에 이제 염증이 생긴 부분에 염증을 완화를 시켜줄 수 있는 효과가 있고 굉장히 효과가 빠른 편입니다. 대부분 2, 3일부터 이제 증상이 확 호전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대신에 증상이 이제 요 약은 이제 오래 가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얘가 이제 잘 쓰면은 환자분들이 갑자기 증상이 심했던 환자분들이 갑자기 증상이 확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잘 쓰면 선생님 치료해줘서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하는 약이기도 하고요. 스테로이드 요 제제는 이게 미국 학계든 그 유럽 학계든 다 이제 굉장히 효과적인 치료다라고 이미 증명이 되어 있고, 두 번째 치료 옵션으로 이제 고려할 수 있는 약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 이렇게 뼈 주사라고 불리는 요 스테로이드 제제는 이게 효과가 좋다는 얘기는 우리 몸에 작용을 많이 한다는 얘기고, 작용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결국에 부작용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걸 반복적으로 맞기를 원하는 환자분들도 이제 외래에서 종종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 주사를 이제 반복적으로 맞게 되면은 의도치 않은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뼈가 이제 다 이제 괴사가 돼서 녹아버린다든지, 골다공증이 심해진다든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역을 떨어뜨린 주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면역이 많이 떨어져 있는 당뇨라든지 간 기능, 신기능, 뭐 이런 영양 결핍 환자, 이렇게 면역 기능이 확 떨어진 환자에서는 그게
무릎에 세균성 관절염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특히 이 스테로이드라는 제제 자체는 우리 몸에서 혈당을 조절하는 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이라든지 고혈압이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제 본인의 기저질환이 또 악화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제는 이제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거를 저는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대개는 이제 약물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아니면 통증이 이제 중증도 이상으로 너무 심해서 이게 도저히 막 바로 수술까지 고려해야 될 정도로 증상이 심한데 이전에 한번 사용해 본 경험이 없으신 경우에는 일단 통증이 혹시 주사로 조절이 될 수 있나 이런 경우에 한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이 스테로이드 제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관절염 진행 속도를 굉장히 증가시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마다 개인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1년에 2번 이상은 안 쓰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이렇게 증상에 이제 효과가 좋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제 외래에서 자꾸 이제 놔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대개는 이제 염증 반응이 아주 심하거나 그래서 이제 증상이 아주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은 조금 주사는 제가 좀 아껴두자고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그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증상이 악화와 완화를 계속 반복하는 과정을 되기 때문에 증상이 이제 심해지는 단계에서 그때 한번 쓸 수 있는 선택사항으로 놔둬야지 미리 써버리면 나중에 증상이 심했을 때 이제 그 다음에는 쓸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수술밖에 안 남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증상이 아주 심하지 않다면 일단은 주사는 좀 뒤로 밀어두고 좀 아껴두는 쪽으로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증상이 이제 아주 심하신 분들은 이제 한번 써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이 스테로이드 주사는 이 친구들의 제일 또 문제점 중에 하나는 우리 연부 조직을 약화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뼈가 약해져서 골다공증일 수도 있고 인대나 이런 쪽도 약하게 만들 수 있어서 인대 파열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스테로이드를 만성적으로 쓰시는 분들은 피부도 점점 얇아지거든요. 그러면서 피부가 얇아진다는 얘기는 나중에 이제 수술하기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층도 얇아지게 되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스테로이드를 오래 쓰시는 분들은 이제 뼈도 약하고 인대도 약하고 피부도 안 좋고 피부 주변으로 해서 연부 조직에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수술에는 굉장히 불리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계속 만성적으로 맞아야 되는 환경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렇게 하는 옵션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수술로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제제는 잘 쓰면 굉장히 이게 급한 불 같은 걸 끄는 그런 역할로 이제 써야지 이게 계속 쓰는 그런 약은 아니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설명드릴 거는 이제 하이알 제제라고 우리 흔히 알려져 있는 비스코 서플리먼트라는 제제고요. 이 제제들은 관절 내에 있는 구성 성분을 관절 내로 주입해서 통증을 이제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국 학회에서는 세 번째 옵션으로 제안을 하고 있고 뭐 유럽 학회에서 두 번째 옵션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치료 방법인데요. 이게 재밌게도 굉장히 지금 흔하게 많이 쓰고 있지만 여러 학회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일부에서는 요거 사용하는 걸 찬성하는 그룹도 있는 반면에 요거에 대해서 별로 효과가 증명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세 번째 옵션, 두 번째 옵션으로 제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효과에 대해서는 조금 굉장히 딱 증명돼 있다라기보다는 아직 잘 모르겠다. 좀 이런 분위기의 결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결정적인 근거는 제가 최근에 이제 논문들을 쭉 보다 보니까 이제 플라세보 이펙트라는 게 있는데 플라세보라는 건 이제 가짜 약 효과입니다. 이 주사 제제는 가짜 약 효과가 굉장히 큰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관절에다가 우리가 약이라고 환자한테 설명을 하고 거기다가 그냥 물을 안에다가 주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환자가 증상이 호전을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주사를 맞았다라는 그게 심리적인 역할로 작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 물로 해서 물이 들어간 게 안에 관절에 염증 반응을 희석을 해서 여기 증상이 좋아지는 건지 그냥 물만 집어넣어줘도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비스코 서플리먼트 같이 이렇게 관절액 성분을 안에다 집어넣어 주는 게 과연 이게 효과가 정말 있는 거냐 물 넣은 거랑 크게 차이 없는 거 아니냐 이게 정말로 효과가 있는 거냐에 대한 의구점이 있는 거고요. 그런 거를 이해를 하고 안에 이 주사 제제를 조금 이해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IR 제제는 가능하면은 좀 분자량이 높은 약이 효과적인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요 시노비안이라는 6개월에 한 번씩 맞는 제제를 쓰고 있고요. 6개월에 한 번씩 쓴다는 얘기는 이 친구들이 분자량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요 제제가 제일 효과적일 수 있으니까 이 약을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친구들의 특징은 처음에 단기적으로는 썼을 때 바로 효과는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관절이 안정화 상태에서는 좀 유지시켜주는 데는 장기적인 효과는 조금 좋은 것 같다라는 결과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자량 자체가 높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관절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관절 밖에 연부 조직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굉장히 통증을 많이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절 안에 잘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대개는 이제 관절 내에서 염증 반응이 굉장히 심하고 약물로 증상이 조절이 되지 않거나 통증이 매우 심한 경우에 한해서 1년에 2번 이상은 쓰지 않으려고 하고 요 스테로이드 제제와 비스코 서플리먼트라 불리는 관절액 제제 두 개를 섞어서 지금 쓰고 있고요. 그리고 환자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관절염 말기라 불리는 관절 사이에 공간이 하나도 없는 말기 관절염 환자에서는 이런 주사 치료가 별로 효과가 없어서 대개는 이제 권장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쓰는 이유는 이제 스테로이드와 시노비안은 스테로이드 제제는 단기 효과가 있고 이런 시노비안이라는 비스코 서플리먼트 제제는 이제 장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두 개의 효과를 같이 합쳐서 쓰려고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외래에서 아주 증상이 심한 환자에서 이렇게 썼을 때 제 경험적으로 한 70%에서 80%는 증상이 좋아지시는 것 같고요. 이렇게 주사 치료를 했는데도 이제 증상에 호전이 없는 분들은 한 20% 이제 내외쯤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결국 수술로 넘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나머지 이제 주사 치료 뭐 PDRN, 뭐 PRP, 콜라겐 주사 뭐 이런 여러 가지 주사 제제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사실 논문들을 쭉 다 보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미국 학회든지 외국 학회든지 그쪽에서 지금 말씀드린 제제들은 트리트먼트 옵션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주치료제로 권장드리지 않는다는 거고요. 우리가 그 두 번째 치료 옵션이고 세 번째 치료 옵션인 하이알 제제도 권장을 하고 있지만 그 치료 효과가 불분명하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제제들은 이미 요거에서 가이드라인의 옵션으로도 제시되고 있지 않고요. 이게 아직은 연구 결과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시간이 지나면 그 제제들이 치료 옵션으로 올라올지 그거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에 대한 조금 근거 자체는 좀 약한 것 같다. 그리고 미국에서 유명하신 명의라 불리시는 분들 아니면 유럽에서 명의라 불리시는 분들 모두 다 퇴행성 관절염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제제들은 치료제로 권장하지 않고 있다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이 약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 약들이 대부분 비급여거나 아니면 일부 급여 전환 중인 약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비용이 좀 많이 나올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병원 쪽에서는 이런 지금 말씀드렸던 PDRN이라든지 PRP라든지 콜라겐 주사를 적극적으로 하신 분들은 굉장히 일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진행하고 있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입증은 확실히 되지는 않고 아직 현재까지 나온 치료 지침에서는 이 약들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 약이 정말로 그러면 효과가 하나도 없는 약이고 엉터리 약이냐? 이라고 한다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안에 보시면은 요거는 지금 서울대 그룹에서 2023년에 낸 논문인데요. 결과들을 보면은 하이알 제제라고 불리는 비스코스 서플리먼트 제제랑 거의 비슷한 혼주란이라는 요 약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요 거의 비슷한 효과를 보이거나 조금 더 좋은 효과를 보인다라는 결과들을 보고한 바도 있거든요. 결국에는 연구가 진행 중이라는 거지 아직 요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입증이 되지는 않았다는 거지 이게 정말 효과가 하나도 없는 약은 뭐 사기고 요거는 아니란 겁니다. 아직은 임상 지침으로 요거를 권장하지는 않지만 아직은 요거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 결과를 사실 자세히 보시면은 콘드란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한 건데 보면은 이제 환자분들 중에서 환자분들이 증상이
아주 많이 개선되었다라는 비율이 한 50%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하이알제제를 썼을 때는 약 한 35%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이런 거 봤을 때는 콘드로인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거꾸로 조금 이해를 해보여야 되는 거는 콘드로인 주사를 썼을 때 효과가 없는 환자들이 40%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이알제제를 썼을 때도 효과가 없는 환자분들이 55%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을 썼으니까 무조건 효과가 날 거다라고 사실 기대하기는 어려운 이야기고요. 일부 환자에서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효과가 정말 이거 쓰는 게 아주 효과적이다라고 증명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관절 주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상이 아주 심하거나 약물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이래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나? 라고 이제 고민이 되는 환자에서 이제 제한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런 주사 치료를 잘만 쓰면은 이제 수술로 진행하지 않고 환자분들이 증상이 조절이 돼서 수술 없이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관절 주사를 이제 오남용하는 경우에는 특히 면역 상태가 굉장히 떨어진 이런 환자분들한테 오남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세균성 관절염 발생을 시킨다든지, 이런 오남용으로 인해서 관절 상태가 더 망가진다든지 이런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관절 주사는 굉장히 신중하게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